등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소변이 자주 나오고, 또 소변에 혈뇨가 조금씩 쏟아 나오면서 검붉은 홍차 색깔 비슷한 소변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 증세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키드니 스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장에 이런 작고 큰 돌들이 신장에서부터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올 수 있는데요. 이 신장에 있는 돌들, 신장 결석이죠. 그래서 신석증, 내일 이제 2부에서도 신장의 결석에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 예, 다양한 이 결석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신장 청소를 하실 때 하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드니 스톤에 대해서 신장의 결석증은 어떤 증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장은 키드니에 있는 스톤입니다. 신장에 있는 돌이에요. 이 신석은 이렇게 모래알처럼 작은 것부터요. 보시면 골프공 같이 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공 사이즈 아시죠? 예, 모래알 같이 작은 것부터 골프공 같이 큰 사이즈도 있는데, 큰 신석은 대개 이제 신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별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장을 해독하는 머시멜로우 루트, 수국뿌리, 다양한 10가지의, 이제 내일 공부하시겠지만 10가지의 신장을 해독하는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 천연 약초들을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녹여놓은, 요새는 너무 편해졌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신장 청소하시는 분들 10가지 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수국뿌리부터 해서 머시멜로우 루트부터 10가지의 천연 치료제들로 다 다려가지고 그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신장을 청소했는데, 요새는 저희가 이제 닥터 베지 팀들하고 조인하면서 천연 치료제들 5단계 해독하는 이 약제들이, 천연 치료제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활용하셔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닥터 베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요걸 사용하셔서 신장 청소를 너무나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큰 신석은 대개 신장에 있기 때문에 별 증상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모래알같이 작은 신석부터 이제 사이즈별로 요관을 통해서, 요관이 뭔지 아시죠? 소변의 이 소변의 관을 통해서 이 방광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죠. 예, 요로 결석도 많고, 그래서 요 방광으로 나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작은 신석들은. 근데 이때 이 요관을 통과하기 어려운 크기의 사이즈들 있죠. 요런 크기의 신석들은 요관을 빠져나오는 동안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게 돼서 아기 낳는 것처럼 떼굴떼굴 굴르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몇 분을. 그래서 해마다 신장 결석 때문에 병원에 꼭 한 번씩 입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한두 번씩 오십니다. 그럴 때 해독식을 시켜놓으면 신장의 결석들이 이제 좀 요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들이 나오다가 해독이 잘 되면 어쩔 때는 아주 이 큰 사이즈들이 걸려 나오다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긴장되시죠? 와, 이거 신장 청소 아무나 하면 안 되겠네 싶으시죠? 자, 그런데 대개 이제 여기서 해독식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장에 결석이 있을 때 이르러 오는 증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의 이 돌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 신석이 신장에 있는 동안에는 증상이 없는데, 요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옆구리나 신장 부위 뒤쪽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이 통증은 주로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등 쪽 갈비뼈 아래 부분 신장 부위에서 시작해서 요 신장의 돌들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이 며칠 동안 극심하다가 방광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간 후에는 통증이 멎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떤 증세가 오냐면 속이 울렁 미연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대고 메스꺼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가 갑자기 빵빵해지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장 결석의 증세들을 보시면 이 복부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등 아래쪽 갈비뼈 밑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이 보미팅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
그 다음에 이 어지럽고 이런 약간의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운 증세가 있기도 하고 갑자기 이 한 더위에 오한 발열, 피버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한 발열에 더해서 소변이 굉장히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blood in the urine, 그 소변에 이 피가 섞여서 아주 탁하고 홍차색처럼 아주 진한 색깔의 소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은 이런 분들을 제가 29년 동안 한 대여섯 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소변 색깔이 홍차색처럼 아주 진해졌어요. 혈뇨는 아닌데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신장의 결석들이 지금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장의 이 돌들이, 신석이 요관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려서 이 소변을 막아버리면 신장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자, 신장이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걸려서 갑자기 그런 증세가 올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신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수술하지 않고 체외 충격파로 신석을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십견통이 와가지고 이 어깨 쪽에 석회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 칼슘을 안 드시던 분들이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서 오십견통이 오신 분들을 제가 또 몇 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가서 체외 충격파로 탁탁 때리니까 딱 깨져가지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수술하지 않고 체외 충격파로 신석을 깨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무조건 수술하셨는데 요새는 수술하지 않고 얼마나 자연치유법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의 신장에 생기는 이 돌들, 신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장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돌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여기 보시면 수산칼슘은 수산염과 칼슘, 수산염이 많은 음식, 시금치, 근대, 케일, 치커리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내일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염이 많은 음식과 칼슘이 만나면 수산칼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산염이 많은 음식과 칼슘이 만나면 인산칼슘에 의해서 이런 칼슘 신석이 생겨요. 이런 칼슘 신석 이렇게 보니까 약간 보석같이 생겼죠. 그런데 신장에 이런 돌들이 생깁니다. 이런 칼슘 신석이 대개 75에서 85% 정도, 한 80% 정도 이 신장의 결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요 칼슘 결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제제를 또 이렇게 좀 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나 암모늄, 인산륨에 의한 이 녹각석 신석이 신석 가운데 한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10에서 1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신장의 결석이나 간에, 담낭에 담석이 많이 생기는데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 이제 통풍이 오고 이러는 분들을 보면 이 요산에 의한 요산 신석이 대략 이 5에서 8, 9%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혈중 염증 수치가 높아서 혈중 호모시스틴 염증 수치가 높을 때 이 시스틴에 의한 시스틴 신석이 대략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칼슘 신석이 대개 한 8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러분 몸에는 어떤 결석이 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내 몸에 어떤 결석이 많겠구나. 한번 진단을 좀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칼슘 신석, 우리 몸에서 신석 가운데, 신장에는 결석 가운데 무려 75%에서 8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신장의 돌들인 칼슘 신석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분들, 주로 식생활에서 이런 육식, 정제식품이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이런 육식이나 그리고 흰빵, 흰쌀, 그리고 정제소금, 그리고 정제설탕 등등의 산성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신장에 결석이 자주 많이 생깁니다. 신장 결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육식이나 흰빵, 흰쌀, 소금, 설탕 이런 산성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이제 신장에 돌들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요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도 혈당이 높은 분들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만성 질환자들이 바로 이 신장에 칼슘 신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많이 먹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요새 흰빵 흰밀가루 여기에 흰설탕 이런 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디저트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 주로
이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혈액이 산성이 돼서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기 때문에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장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을 자주 안 드시는 분들도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깁니다. 예, 탈수 현상이 많은 분들. 카페인 음료나 음료수는 자주 드시는데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상의 물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도 소변이 아주 그 노폐물 농도가 높은 아주 농축돼서 걸쭉하고 진노란색이 생기는 분들도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특별히 물을 종종 드셔서 소변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짜게 드시는 분들도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해서 신장에 돌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젓갈김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겨요.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소금 2.3g을 먹을 때마다 칼슘 40mg의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젓갈김치 드시는 것도 조금 주의하시고 음식을 짜게 드실 때마다 이 칼슘이 많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운이 없고 좀 약하다 싶으면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양제 가운데 칼슘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칼슘 영양제를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오늘 그 원칙을 좀 배우세요. 특별히 칼슘을 많이 먹고 마그네슘을 적게 섭취하시는 분들도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그네슘과 같이 결합해서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 많은 우유나 치즈 등의 유제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적게 드시기 때문에 칼슘 신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슘 하면 자꾸 많은 분들이 우유, 치즈, 메르추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골다공증이 있어서 칼슘을 먹어야겠네 하시면 여러분은 그 다음날부터 우유 배달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가장 안전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우유나 치즈 등의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무려 10대 1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은 몇 대 몇이요? 칼슘이 10, 마그네슘이 1이라면 사실은 1대 1이나 2대 1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가장 적합한 2대 1에서 1대 1 정도 사이라면 가장 좋은 게 케일,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채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아주 적합합니다. 1대 1이나 2대 1 정도. 그 다음에 오렌지에도요 칼슘이 아주 좋은 비율로 있습니다. 메주콩, 여러분 아침마다 두유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부, 그리고 아몬드, 견과류에도. 그래서 칼슘만 이렇게 10대 1 비율로 우유 유제품으로 칼슘을 드시게 되면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가장 좋은 비율은 2대 1에서 1대 1 사이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케일이나 브로콜리, 오렌지, 메주콩, 두부, 아몬드. 여러분 매일 자주 드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나 기운이 없어 약해지네 봐 싶으셔서 칼슘 영양제를 드신다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단계 해독을 하는 이유는 대장에 있는 온갖 독소들, 그 다음에 기생충들, 그리고 신장에 있는 이런 결석들, 그 다음에 간에 담낭에 있는 담석들, 이런 것들이 음식물 독소에 있는 젖산, 피루부산들과 점점 단단하게 이렇게 돌덩어리들이, 신장의 돌들이, 간에 담낭에 있는 돌들이 단단하게 섞여야 돼서 축적되어 있는 부위들마다 유방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유방암의 암의 형태로 발현이 되고, 간에 축적이 되면 간의 암의 형태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암 전문가들이 이런 결석이나 담석이 생기지 않고 기생충이 잘 생기지 않는 그 적절한 비율의 음식을 드시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슘은 수산칼슘을 녹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산칼슘 신석과 인산칼슘 신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 영양제를 드신다 그러면 반드시 마그네슘과 병행되어 있는 거를 드셔야 됩니다. 함께 들어있는 걸 드시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칼슘을 많이 먹고 마그네슘 비율이 적은 사람들이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신장에 돌이 많이 생깁니다. 자, 비타민 B6는 주로 어떤 음식에 많이 있습니까?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죠. B군은 B 컴플렉스를 B1, B2, B3, B6, B12 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나 밀룬, 이 메가, 보리, 그리고 쌀, 겨 이거 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미, IP6 피트산염이 껍질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많이 들어있죠. 여기에 비타민 C, B6가 부족하면 이 멘탈 사인도 막 이렇게 바닥을 치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이 오는 것도 큰 문제지만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이 뇌혈관이 막히기가 쉬워서 중풍이 오기가 쉽고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는 경우에도 B군이 모자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뼈 밀도도 떨어지고 암 환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B군을 강조하는 거예요. A군도 C군도 D군도 1, 3, 6, 12가 없어요. 근데 오직 B군만 B1, B2, B3, B6, B12,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까지.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이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자꾸 이 현미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나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나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흰쌀을 먹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 정제되지 않은 IP6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물을 드셔야 되는지 설명이 여기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신장에 돌이 잘 생겨서 그것이 점점 석회화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면 신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몸에서 필트레이션, 여과를 해줘요. 온몸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여과를 시켜줘서 신장 기능이 여과를 잘하게 되면 간에서 디톡스 작용을 해독을 잘 해줘요. 근데 신장에서 이 필터가 망가져 버리면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키면 간은 별명이 질병의 관문이에요. 간을 통해서 병이 들어가기도 하고 간을 통해서 병이 나오기도 하는데 간이 건강하려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B6는 통곡물이나 메가 그리고 쌀겨 그다음에 모든 곡물의 겨 있죠. 껍질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콩 종류들 견과류에도 B6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B6가 풍부한 이 통곡물을 드시면 신장에 결석이 자주 안 생기는데 이 비타민 B6는 특별히 수산염의 생성과 배출을 감소시켜서 수산 칼슘 신석이 자꾸 칼슘 신석이 대부분이에요. 신장 결석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 대부분은 시스틴 결석에는 1%밖에 안 되고 요로 결석도 비율을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80% 이상이 칼슘 신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그네슘과 비율이 2대1에서 1대1 비율인 거 아니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드신다든지 그리고 B6가 풍부한 자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결합된 저희가 닥터 베지 팀들과 조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천연 치료제들과 또 건강김치 그다음에 그 조미료 3종 세트 천연 조미료 3종 세트 그다음에 드레싱 소스 5종 이제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계속 그걸 개발하고 지금 이제 그 연구원들과 지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차차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영양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 신석이 자주 재발하는 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B군이 부족한데 특별히 B6가 결핍되어 있어도 이 신장에 돌이 잘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간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혈당을 급속히 높여서 소변에 칼슘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설탕도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주하시는 분들은 간이나 신장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이렇고요. 특별히 위장 기능이 약하셔서 소화제를 드시는 분들 종종 제산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제산제에 그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다량 들어있는 이 제산제는 칼슘의 배출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산제를 드시는 것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나열할 텐데 거의 보면 웬만한 음식에 수산염이 거의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이 수산염이 이 칼슘 신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수산염이 그대로 흡수가 되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 칼슘이 되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신장에서 칼슘 신석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비슷한 말 같은데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음식물 속에 있는 칼슘과 수산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산 칼슘은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이 되어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세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 음식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염은 흡수가 되면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 돼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신장에서 칼슘 신석이 생기는데, 하지만 음식물 속에 있는 칼슘과 수산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산칼슘은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돼서 신장에 돌이 생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조금 아리까리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 몸속에서 음식물을 먹을 때 수산염이 다량, 예를 들어 시금치 수산염 많죠? 여러분 매일 점심마다 드시는 케일 수산염 많아요. 그럼 이 수산염이 많은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이미 몸 안에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 되면 칼슘 신석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음식물을 먹기 전에 칼슘과 수산염이 결합하면 요거는 몸에 신장에 돌을 만들지 않네. 어려워요,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논문에 있는 걸 좀 참고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신장에 있는 돌은요, 많은 분들이 칼슘이 많아서 이 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동물성 칼슘, 우유 유제품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0대 1 정도가 되면은 신석이 자주 생기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 1에서 2대 1 정도 사이, 중간 정도 있다 하면은 그때는 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시자면, 신장의 돌은 칼슘 과잉보다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에 돌이 있으면 칼슘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대 1 비율의 우유 유제품과 같은 그런 칼슘 제제를 드실 때는 돌이 잘 생겨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하면 돌이 잘 안 생겨요. 거기다가 또 더 구체적으로 드시면, 식사 직전에 칼슘을 먹으면 음식물 속의 수산염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이 됩니다. 이 수산칼슘은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아요.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최근 연구에서 칼슘과 수산염을 함께 먹은 후 소변에서 수산염 배출을 측정한 결과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수산염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돼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 유제품처럼 이 동물성 이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0대 1 정도, 최하가 1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브로콜리, 자,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아주 좋은 애들 보셨죠? 케일, 브로콜리, 오렌지, 메주콩, 두부, 아몬드 같은, 예,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이 지방, 그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 1에서 2대 1 정도예요. 이런 애들은 신장에 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뭐가 있냐면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수산염이 많은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수산염이 많지만 칼슘도 적정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일석이조예요. 칼슘과 수산염을 함께 먹은 후 소변에서 수산염 배출을 측정하면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신장의 결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식사 때마다 칼슘을 복용하면 신장 결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별히 신석의 생성을 억제하는 구연산 칼슘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자, 구연산은 여러분 아시죠? 비타민C가 풍부해요. 그래서 약사들이 구연산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할 때 이 약대를 다니는 친구하고 미팅을 했는데, 아버지도 약사, 아들도 약사인데 이 친구가 구연산을 달고 살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른 건 안 챙겨주는데 매일도 구연산 먹으라고 한대요. 자, 구연산은요, 비타민C 가루하고 거의 흡사할 만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연산이 풍부한 칼슘을 드시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칼슘을 드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논문을 여기 좀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식이 옥살산염, 다시 말하면 수산염과 요 칼슘이 이 요로 옥살산염에 미치는 이 영향과, 그 다음에 옥살산 칼슘 신장 결석이 생성되는 위험에 대한 이 논문을 내용을 좀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식사하실 때 이 식이 칼슘을 제한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Restriction of Dietary Calcium 보면 식이 칼슘의 제한은
뭘 향상시키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옥살산염의 흡수와 이 배출을 향상시키는데 whereas 반면에 칼슘 섭취의 증가는 칼슘 섭취의 증가는 보시니까 쭉 in the gut 장에서 뭘 옥살라이트 더 많은 옥살산염을 뭐예요? 바인딩 시켜요. 결합시켜서 이 유리너리 소변으로 이 옥살산염의 배출을 뭐 할 수 있다? 매일 리듀스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를 돕자면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칼슘을 신장에 결석이 많은 사람들은 칼슘을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합한 걸 드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유제품과 같은 이 칼슘의 비율이 10이고 마그네슘의 비율이 1 정도 되는 10대 1의 비율을 가진 그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옥살산염이 많아서 이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길 수 있으나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하고 이런 구연산 칼슘 같은 구연산이 비타민C가 풍부한 그런 칼슘을 드실 때는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보시다 보면 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장의 80% 이상의 신석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칼슘 신석을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일과 채소에는 뭐가 풍부해요?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칼슘 비율보다는 뭐가 더 풍부합니까? 마그네슘의 비율이 더 풍부하죠. 우유 유제품에는 칼슘의 비율이 10이라면 마그네슘의 비율이 1이었어요. 그죠? 10대 1이라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저지방 채식에 보면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슘의 비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드실 때는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도 드시고 아침에는 브로콜리, 당근, 십자가 채소, 설포라판이 많은 십자가 채소를 드시죠. 수산염이 많으나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그런 녹색 잎질소는 특별히 알칼리성이고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비건 채식하시는 분들이 신장에 결석이 잘 안 생기고 간에 담낭에 담석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암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고기를 드신다고 해도 야채, 과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하겠죠. 조금 조화를 맞추겠죠. 그래서 신장 결석이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흰쌀 흰밀가루를 현미 통밀가루로 바꾸면 비타민 B6가 풍부하면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쌀겨, 밀겨, 그래서 이 통곡물 종류를 드시는 분들은 소변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잘 생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에게 나쁜 식습관과 좋은 식습관을 좀 소개하자면 신장 결석이 잘 생기지 않으려면 잘 생기는 분들은 주로 육식을 많이 드셔서 요산 수치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요로 결석이 많이 생기겠죠. 흰빵, 흰쌀, 소금, 정제설탕 등의 산성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칼슘 신석이 많이 생긴다는 거 이제 공부하셨고 알코올이나 짠 음식을 드실 때도 우유, 아이스크림, 유제품, 밀크 초콜릿, 치즈 등의 유제품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0대 1이기 때문에 그 칼슘 신석이 잘 생겨서 이런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신장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지 않아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과일 그리고 현미와 통밀과 같은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신장의 결석이 잘 안 생기고 특별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1대1에서 2대1 정도의 비율이면 아주 좋은 비율로 여러분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고 칼슘이 적은 된장, 콩이 주성분인 보리, 옥수수, 메밀, 호밀, 귀리 다 뭡니까? 현미 다 뭐예요? 보니까 통곡물이죠. 껍질이 정제하지 않은 IP6와 피트산염이 가장 중요한데 쌀겨, 눈겨, 쌀룬, 밀룬에 있는 가장 중요한 IP6를 도려내지 않은 정제하지 않은 음식, 이런 음식을 드시면 비타민 B군과 특별히 B6가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에 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바나나, 캐슈넛, 코코넛, 땅콩, 참깨, 리마콩 요런 이 견과류, 종실류, 이 감자 요런 통곡물들을 드실 때는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죠? 자, 신장의 결석이 왜 생기는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에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드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신장에 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 자, 일부에서 공부하셨어요.